안녕하세요. 통합사회 A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우리 오늘부터는 중단원 두 번째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 부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급하게 나눠줬던 프린트 있죠? 네, 그 프린트 내용이에요. 다양한 정의관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의관이라는 건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정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 있죠. 그 각각의 기준에서 우리 정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공부했었는데 그것 역시 하나의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듯 정의를 어떻게 보느냐, 정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한 관점은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그 관점 중에서 우리 중단원 2단원에서는 두 개의 관점을 배울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정의관 하면 떠오르는 것들인데 하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조금 더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파트인 자유주의적 정의관 배울 거고요. 다음 주 등교하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수업 말미, 수업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중단원, 2단원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야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양한 학자들이 얘기한 어떤 사상가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단어도 어렵고 문장의 의미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업도 듣고 또 교과서 문장도 한번 해석해보고 단어들도 무슨 뜻인지 알아보면서 공부해야 여러분들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또 시험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단원, 2단원 내용 배우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세 가지 차례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능력이었죠. 능력. 자, 능력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본다? 뭐가 많을수록, 그렇죠. 능력이 많을수록 너를 많이 받는다. 뭐 보상을 많이 받는다. 또는 분배를 많이 받는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죠. 또 우연적이거나 선천적으로 얻어진 능력을 고려하지 그 능력 부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출발선을 맞춰줘야 한다 하면서 나온 기준 업적이었죠. 업적. 자, 그래서 그 출발선을 맞춰주는 작업을 우리가 무슨 평등이라고 얘기했어요? 기회 평등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적이 어쨌건 적게 쌓이는 사람은 덜 받지 않느냐, 그 사람들도 어떤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과를 맞춰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기준이 나타납니다. 뭐였죠? 필요였죠. 필요. 즉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자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결과선을 맞춰주는 작업, 그리고 뭐의 평등? 그렇죠. 결과적 평등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의 실질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 가볼게요. 오늘은 우리 자유주의적 정의관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무엇인지 그 의미부터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정의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요 정의관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상이 두 가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사상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국가, 사회보다는 누가 더 중요한? 개인이 더 중요한. 개인이 더 중요한 걸 무슨 주의라고 할까요?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기주의와는 달라요.
이기주의는 개인주의가 극단으로 가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지만 개인주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국가와 사회의 중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하되 개인을 조금 더 중시하는 그런 우리가 사상을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뒷받침하고 있는 사상 볼게요. 자, 인간은 누구나 고유한 가치와 존재의 의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하다. 어떤 가치보다도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사상. 뭘까요? 답을 얘기했죠? 자유주의입니다. 사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핵심이 되겠죠? 자유주의가. 그래서 우리 배웠던 이미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라는 게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자, 이러한 자유주의에서 정의를 어떻게 보는지 바라보기 전에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유주의적 인간관. 즉 다시 자유주의가 바라보고 있는 인간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 인간은 이러한 자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떤 자아인지 설명부터 볼게요. 자, 공동체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디에 구속되지 않았다? 공동체에 구속되지 않았다. 즉 공동체의 어떤 의무를 반드시 따르지 않고 공동체의 통제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 존재는 아니다. 개인은 스스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런 걸 우리 무연고적 자아라 그래요. 단어가 매우 어렵죠? 일단 연고라는 단어부터 볼까요? 연고. 자, 그럼 연고하면 무슨 게 떠오르죠? 여기서 설마 뭐 마데카솔이나 후시딘 이런 거 떠오르는 친구 있나요? 그럼 안 돼요. 자, 여기서 연고라는 건 연결되어 있는 어떤 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연고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무연고, 없을 문자겠죠?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다 라는 게 자유주의가 바라보는 인간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지금 여기 단어에 공동체라는 단어가 보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공동체주의와 상반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공동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겠죠? 잘 기억해 두세요. 자유주의적 인간관이 무연고적 자아라면 그 공동체주의적 인간관에서는 어떤 자아로 인간을 바라볼까? 답이 좀 나오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의미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마찬가지로 정의의 관점이기 때문에 좀 마다 서술하는 내용이 다른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뒤에 먼저 볼 거예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개인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는 관점. 뭐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서 뭐를? 개인선을 실현하는 것. 우리 개인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개인에게 좋은 것. 개인의 존엄성도 되고요. 인권도 되고요. 자유도 되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것. 그게 정의다. 그게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자유주의적 정의관이에요. 이해됐어요? 내가 내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서 내 자유롭게 행동을 해가지고 나한테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실현하면 그게 정의로운 거지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 한 가지 앞에 빈칸 넣어볼게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 다시 볼게요. 우리가 나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나를 이롭게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 자유가 어디까지만 확장이 돼야 돼요? 어디까지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데까지. 타인의 자유가 만약에 여기까지 와 있으면, 여기까지 확장이 돼 있으면 이렇게 이 하얀색 사람의 자유는 어디까지 확장돼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돼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확장을 해서 나에게 좋은 거, 나의 개인선을 실현하는 건 정의로워. 자,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이 하얀색 사람이 노란색 범위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그건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건 정의롭지 않다라는 게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무작정 자유를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됐죠? 자, 이러한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배웠던 정의에 기반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개인의 선택,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다시, 개인의 선택,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얻었어요. 내가 열심히 찾아보고 알아본 다음에 선택해서 내 걸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소유권은 뭐만큼이나 중요하다? 생명권만큼이나 중요하다. 즉, 생명이라는 건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인 가치죠. 절대적인 가치라는 건 매우 중요한,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가치란 뜻이에요. 절대적 가치. 그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뭐를? 소유권을. 내가 집을 살 거야. 또 집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집을 살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봐서 정말 나에게 적합한 집을 샀어. 내 소유가 됐어. 열심히 돈 벌어서 산 나의 집이야. 그건 나의 생명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두 번째, 개인이 자유주의 속에서는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해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 그러면 자유롭게 경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개의 컴퓨터가 있다고 봅시다. 자, 우리 요 사회에는 5개의 컴퓨터가 있는데 이걸 원하는 사람은 10명이에요. 그러면 이 10명 중에 한 8명이 이 컴퓨터를 갖고 싶어 한다고 합시다. 자유롭게 내가 컴퓨터를 갖고 싶은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8명끼리 경쟁을 해야겠죠. 그래야 5개의 컴퓨터를 나눠 가질 수 있겠죠. 즉 3명은 못 가지게 될 거란 거예요. 자, 근데 이 자유 경쟁에 의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자, 5개 컴퓨터에 대해서 8명이 각각 얼마만큼 너는 만족을 느낄 수 있니? 얼마만큼 만족을 느낄 수 있냐는 건 네가 만족감이 크면 돈을 더 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통해서 100이라는 만족도를 얻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통해서 50만큼의 만족도를 얻는다 그래요. 자, 그럼 100만큼의 만족도를 얻는 사람은 조금 더 돈을 내보자 하겠죠. 조금 더 돈을 내고서라도 컴퓨터를 사고 싶어 하겠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명, 그 아까 사려고 했던 이 중에 8명이었죠. 8명이 얼마까지 이 컴퓨터에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만원, 어떤 사람은 90만원, 어떤 사람은 80만원 해서 어떤 사람은 50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더 높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상위 5개 높은 금액을 적어낸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족도가 큰 사람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배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돼요? 여기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조금 내가 구체화 시켜볼게. 자, 만족도가 100,
90, 80, 70, 60, 5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0, 30 이렇게 8명의 컴퓨터를 원한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만족도는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할 거야. 막 경매를 하는 거지. 얼마까지 써낼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30만 원어치의 만족도를 느꼈던 사람은 30만 원까지 쓰고 값이 더 올라가면 포기하겠죠. 그럼 경쟁에서 탈락. 40도 탈락, 50도 탈락 해서 이렇게 5명이 남을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 5명의 만족도를 합치면 몇이 될까? 190, 270, 340, 400 맞나요? 틀리면 나중에 틀리다고 얘기해줘요. 자, 400이라는 이 만족도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어떤 5개를 더했을 때보다 큰 값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적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좀 구체화시키면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말은 즉슨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죠? 공동선을 실현한다라는 건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개인이 자유롭게 경쟁을 하다 보면 우리 능력주의랑 비슷해요. 자신의 능력치를 최대로 뽑아내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능력치가 최대로 뽑히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라는 의미로 공동선 실현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좀 어렵죠? 지난주보다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어려우면 돌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볼게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볼까? 이 부분이에요. 자, 일단 답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세 개의 빈칸은 첫 번째 소극적, 두 번째 가치 중립적, 세 번째 방임적입니다. 방임적. 단어가 좀 어려워서 먼저 풀어보고 갈게요. 소극적이라는 말은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 뭐 안 할래 이렇게 소극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치 중립적이다 이 말. 우리가 중립적이다라는 표현을 가끔씩 듣게 될 텐데 중립적이다라는 건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치 중립이라는 건 이 가치도 있고 저 가치도 있을 때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국가가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충돌할 때 니가 옳네? 니가 틀린데? 라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방임적이라는 말은 방임, 우리 자유방임주의 할 때 배웠던 방임이에요. 방임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쵸? 그냥 국민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버려 두는 거, 개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유롭게 그냥 냅두는 거, 이걸 우리가 방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국가관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최소한의 역할이 뭐냐면 국방.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래도 지켜줘야지. 국방. 법, 질서, 유지. 그래도 국가가 사람들이 법조차 없으면 정말 물어뜯고 싸우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국가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법은 만들어서 집행을 해라. 그 다음에 공공재. 민간 기업에게 맡기면 아무도 만들지 않을 텐데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 우리 소방, 국방도 여기 포함되죠. 이런 것들을 국가가 만들어서 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 최소한 역할은 해라. 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해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경쟁을 하려면, 자유로운 어떤 경제 활동을 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적어도 뒷받침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유로운, 아까 하나만 지켜볼게요. 법, 질서, 유지 같은 거.
내가 막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나를 그냥 칼로 찔러 죽였어. 경쟁이 불가능해지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 이 정도는 국가가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국가관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에도 이러한 최소한 역할에 벗어난 것들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랑 통제를 반대합니다. 반대.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국가의 개입이라면 이제 우리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책들, 소득 재분배 정책들 우리 그 5단원에서 공부했었죠. 그 제도들을 반대해요. 예를 들어 조세 정책이라든지 복지 제도라든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걷어서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조세 정책, 복지 제도,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복지 제도 이런 거는 국가가 하지 말아라. 경쟁을 자유롭게 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알아서 잘 채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국가관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대표적인 사상가 존 롤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스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 같은데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뭔가 불평등한 현상들이 많아. 대표적으로 흑인은 백인에 비해서 뭔가 이거 가질 수 있는 게 적은 것 같아. 뭔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이러한 현실은 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로운 경쟁, 개인의 자유 추구를 방해하지 않나? 그렇다면 진정한 정의는 불평등 문제를 일단은 해결을 해줘야 돼. 사회에 있는 불평등한 문제가 해결돼서 그 상황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되는 정의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정의,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그 정의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야? 너가 말한 그 정의, 이거를 할 수 있는 정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롤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봐요. 즉 이 두 가지가 일단은 갖춰지고 나서 정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정의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첫째로 정의의 원칙을 세우는 사람, 즉 우리 사회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라고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합리적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합리적이다는 말 오랜만에 듣죠? 어떤 선택이 편익을 더 높여주고 비용을 좀 더 감소시켜주는지, 그래서 편익 빼기 비용의 그 크기를 확대시켜주는지, 크게 만들어주는지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딱 갖다 놓은 다음에 이 두 번째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요 상황. 자, 요 상황의 내용 볼게요. 이 사람들은 뭘 몰라야 되냐면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 능력, 재능, 가치관 같은 것들을 모두 알 수 없는 상태여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 내가 어느 정도 우리 가족이 어느 정도 잘 사는지 몰라야 돼.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도 몰라야 돼. 내가 가진 재능도 몰라야 돼.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야 돼.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지의 배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무지라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알 지자에 없을 무자에 아는 게 없어. 몰라. 그 모르는 거에 배일은 이제 천막이라는 뜻이죠. 천막. 그 앞에 아무것도 모르게 이렇게 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의 상황이에요. 실제 사람이 그럴 순 없죠.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정의를 논의하게 해보자. 그러면 정말 내가 이야기하는 이 정의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이 롤스가 무지의 배를 주장한 이유가 있어요. 무지의 배. 내가 만약에 내 능력도 모르고 사회적 지위도 모르고 재능도 모르고 가치관도 모른다고 합시다. 그 상태로 내가 딱 이 장막을 걸어 나가는 순간 어떤 상태임을 알게 돼요. 복불복이죠. 아무것도 모르다가 딱 이 정의 원칙을 만들고 나가는 순간 내가 누군지 알게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을 가정해야 돼? 나에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게 좋겠죠. 그게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이 되겠죠. 내가 나만 아니면 되는 생각으로 나는 아마도 능력도 좀 좋을 것 같고 사회적 지위도 좋을 것 같고 재능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 사람들에게 좋은 능력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의를 만들었어. 그리고 딱 장막을 벗고 나가는 순간 어이구, 사회적 지위도 낮아, 능력도 1도 없어, 재능도 없어. 그럼 어떡해? 이 사람은 이 사회에서 사라져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로 합리적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야, 내가 딱 나갔는데 사회적 지위도 낮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가치관도 없어.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위나 능력 같은 게 굉장히 낮은 사람들, 가장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최소 수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수혜라는 말은 혜택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혜택을 받다. 근데 혜택을 어떤 혜택을 받는 거야? 최소, 제일 적은 혜택을 받는 거야. 이 사회에서 제일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지의 베일을 갖다 씌워 놓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최소 수혜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려해서 정의의 원칙을 세울 거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롤스는 요런 전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논의를 한다고 치자. 이 사람들이 정의의 원칙을 만들었어. 그 원칙은 아마도 이럴 거야 라면서 정의의 원칙을 이야기해요. 앞에 말한 무지의 베일에 쌓여져 있던 그 합리적인 사람들이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은 정의의 원칙이 만들어질 거야 이야기합니다. 총 2개의 원칙, 제1, 2원칙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제1원칙,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기본적인 자유에 있어서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대요. 자, 이 기본적인 자유, 롤스가 말한 기본적인 자유는 어떤 거냐?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같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입니다. 이제 내가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신문 등을 통해서 하는 것,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유들 있죠. 그런 자유를 모두가 평등하게 최대한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같은 자유는 무조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롤스를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자유를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만 모든 자유를 이렇게 무한정 다 평등하게 주면 아까 말한 불평등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2원칙도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자, 제2원칙의 내용은 이래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허용된다. 즉, 불평등이 현실에 있는 거 맞아. 근데 그 불평등은 요렇게 요 아래 2개의 조건을 충족하면 그때 생기는 불평등은 오케이. 근데 이 조건을 맞추지 않고 생기는 불평등은 안 돼. 그건 정의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무지의 베일에 쌓인 사람들이 최소 수혜자 입장에서
이러한 원칙을 지킨 불평등까지는 인정할 거란 뜻이에요. 이해돼요? 다시 불평등이 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된대, 가능하대 불평등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그 조건이 뭔지 봅시다. 첫 번째 원칙은 차등의 원칙이에요. 차등의 원칙. 자, 내용을 볼게요.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최대 이익을 보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이 화살표로 내가 받은 수혜의 정도를 볼게요. 자, 우리 사회에 내가 이렇게 얻어낸 수혜가, 사회에서 얻어낸 것들이, 보상과 수혜가 이렇게 요 정도인 3명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됐죠? 그리고 이 중에 10이라는 어떤 물건 10개로 봅시다. 물건 10개를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돼요. 그때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최대 이익을 보장한다. 그럼 얘는 5개 주고 얘는 3개 주고 2개 주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불평등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직도 얘가 제일 높잖아. 얘와 얘 사이에 차이가 여전히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한테 제일 많은 혜택을 줬어? 최소 수혜자인 첫 번째 애한테 제일 많은 이익을 보장해 준 거야. 그리고 나서 생기는 불평등은 오케이, 그 정도는 봐주겠다 이거죠.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이걸 차등의 원칙이라 그래요. 차등이라는 건 차이가 나게 라는 뜻이에요. 차이가 나게. 그래서 혜택의 차이가 나게 최소 수혜자에게 조금 더 많이 준다면 그렇게 생겨난 불평등은 그것까지는 오케이. 요게 제2 원칙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제2 원칙의 두 번째 원칙은요, 기회균등의 원칙이에요. 자, 기회균등의 원칙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직위와 결부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자, 결국 모든 사람이 개방된 직책이나 직위와 결부라는 건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다양한 사회의 직업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직업이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에게도 다 개방적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직업은 100인만 할 수 있어. 이 직업은 100인만 할 수 있어. 이 직업은 흑인만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 모든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신이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자유롭게 경쟁을 통해서 그 직위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이 기회균등의 원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던 업적 기준, 그 정의의 실질적 기준 중 업적과 좀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회를 다 공정하게 만들어줬어. 자, 그래서 모두가 이제 동일한 출발선에서 어떤 직책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생겨난 불평등, 그렇게 해서 얘는 직업을 얻고 얘는 직업을 못 얻었다. 그 정도의 불평등은 오케이. 그거는 우리가 출발선까지 맞춰줬으니까 그 이후에 생기는 불평등은 좀 감수할 수 있다, 이거인 거죠. 이해됐나요? 저 선생님 롤스 처음 공부할 때 너무 어려웠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나름대로 이걸 이해한 거를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2원칙이라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요 조건이 지켜지면 불평등은 오케이라는 게 제2원칙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잘 보게 되면 롤스를 우리가 분명히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자유주의 사상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롤스를 배우는데
이 두 번째 제2원칙을 지키려면 최소 수혜자한테 최대 이익을 보장해줘야 되고 기회 균등을 모두에게 공정하게 제공해야 돼. 자, 그러면 누구의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개입을 찬성한다는 점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일반적인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조금 다른 점이에요. 이해되나요?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제2원칙을 보게 되면 국가의 개입을 할 수밖에 없네. 그러면 얘는 조금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결론, 롤스는 어떤 딱 한 가지로 집어넣는다 하면은 어느 주의다? 자유주의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 정의관이든 이야기했죠.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건 그만큼 단점과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자유주의적 정의관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볼게요. 자, 똑같아요. 우리 그때 봤던 내용이랑 우연적인 조건, 여기 점이 빠졌네. 또는 운에 의해서 형성된 분배가 지속되는 경우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아까 말한 우리 능력에서 본 거죠. 우연적인 조건은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이 잘 살아. 그래서 우리 집은 계속해서 많이 버네. 이것도 또 집으로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 집 없는 서름이 있나 봐. 우연적인 조건, 내가 태어났는데 이미 우리 집에 건물이 세 채네. 세 채인데 몇 년 뒤에 이 건물값이 올랐어. 그래서 내 자식이 이 건물을 물려받는데 또 건물값이 올랐어. 자, 이런 분배가 계속 된다면 결과적으로 경제력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물이 없는 사람은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자유주의적 정의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 이 사람들은 경쟁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일 수밖에 없다. 같은 내용이죠. 자유로운 그래서 경쟁이 불가능하다. 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는데 니네가 말한 자유대로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주다 보면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은 실제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문제 의식으로 보완한 그 자신의 주장을 보완한 자유주의를 보완한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롤스인 거예요. 자, 세 번째,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이 모두가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내 자유가 더 우선시돼야 돼. 아니야, 내 자유가 더 우선시돼야 돼 해서 둘이 싸움이 붙게 되면 당연히 사회는 갈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문제들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게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한계입니다. 자, 여기서 과제 한 가지 제시할게요. 우리 지난번 과제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쓰는 어떤 과제였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운 거 제시할게요. 오늘의 과제는 롤스가 자신의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정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의 원칙을 세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나 능력 같은 걸 알 수 없는 상태에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적어주세요. 다시, 정의의 원칙을 세우는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 능력, 재능, 가치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됩니다. 힌트 줄게요. 5글자예요. 5글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 오면요. 등교 수업 주간이죠. 오늘 배운 자유주의적 정의관 관련돼서 교과서 좀 확인해 볼 거고요. 이어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공부할 겁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조금 대립되는 관점이에요. 서로 비교하면서
두 개의 관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화요일이 모의고사죠. 화요일이 모의고사여서 화요일에 통사 수업이 들은 친구들은 다른 그 통사 A 수업이 한 번밖에 안 들었죠. 그래서 영상이 두 개가 올라갈 거예요. 내용이 좀 길 텐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길 바라고 우리 다음 주에 신나는 모습으로 또 볼게요. 안녕!